콕콕 찍어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석하는 삼지창의 경매 이야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황금사과예요. 임필입니다. 네, 늘 한가위 같은.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밝아졌는데요? 제가 인사를 이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제가 머리 감고 있는데 제가 짧게 쳐달라고 하니까 그 이발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고급스럽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컬러가 다른데 컬러가 다른데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윗머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슬프다. 여기 하얗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바로 1139채를 보유한 40대 빌라왕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화제의 중심이기도 한데 이 남성 현재 300여 명의 전세 보증금 가로챈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상태였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아닌가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전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거의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다 담보가 있는 거고 다 보증보험도 드신 분도 있지만 안 드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보증보험에 안 드신 분들은 네. 이제 만기가 찼을 때 이게 대출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되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 집을 내놔서 이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 전세금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집주인이 죽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자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상속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그쵸. 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매도 매수 계약이 될 수도 없거니와. 네. 지금 현황상은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이빠이 찬 전세금을 갖다가 인수해서 살 사람도 없거니와. 네. 이건 뭐 갈 길은 하나잖아요. 네. 솔직히. 왜냐면 뭐 네.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또 경매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시간적인 것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거고 근데 보험에 들지 않으면 오래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보증보험은 솔직히 어찌됐든 세입자한테 손해는 안 가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뭐 어떻게 될지언정.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개인 돈으로 정말 이 깡통 전세금을 다 낸 분이 세상에는 그분들은 대출도 아니고 열심히 모아놓은 돈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지금 여기 말리게 돼버렸는데 이분들은 돈과 정신이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솔직히. 근데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을 보니까 400분 있고 나머지는 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문제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애초에 근원적으로도 가면은 네. 이분이 이 빌라왕이라는 김대성 씨가 2019년부터 네. 1년에 300채씩 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네, 샀다고요? 1년에 300채, 400채, 500채 이렇게 샀는데 네. 이 세금을 다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겠죠. 네, 그래서 1년에 거의 60억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액만 해도 160억인데 60억이 아니었어요? 160억. 1년에 60억씩이었어요. 1년에. 그래서 근데 이 돈을 안 내는데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시절이었다면 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못 샀겠죠. 네. 근데 이걸 전세를 끼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어떤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 만약에 시국이 좋았다면, 네. 누가 보면 재테크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어,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되니까 사기꾼이 돼버린 거지. 네. 솔직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시절이었다면 아마도 재테크 이렇게 잘하실 수 있냐. 1년에 300채를 산다는 건 하루에 하나씩 산 거야. 그쵸? 맞네요. 크리스마스 구정하고 신정 빼고, 추석 빼고 산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맞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서 샀기 이건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정말 열심히 네. 산 사람이야. 그 약간 범죄 사기성이 좀 짙은 게 지금 이분하고 연관된 사람이 한 4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4분이 4,000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들 랭킹. 빌라왕 주택왕들이죠. 네. 랭킹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지금 사망한 이 사람이 본인이 한 짓이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저도 이유는 거의 저는 90% 한 확신합니다. 표. 네. 거의 한 표. 9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이 지체장애 상급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처럼 하루에 한 채씩 사야 되거든요. 하루에 두 채씩도 사야 돼요. 주말 10일이면.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명의만 명의만 빌려준 게 줘야 돼.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희룡 장관님께서 나서 주셔서 연장을 해준다니까 본인의 금액에 대해서 피해는 안 입을 수 있지만 여차하면은 이제 누군가 사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집을 그냥 떠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아,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 할수 금액이 없는 하고는 상황에서. 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집값보다 더 비싼 전세금을 준 거잖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 세입자 분들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그럼요. 애초에 전세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경매 학원을 다녀야 된다. 맞아. 아니 그건 맞는 임대차에 대한 말이에요.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 시간에도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사회초년생 애들, 그 다음에 대학교 근처에 있는 애들이 꼭 이런 거를 당해요. 맞아요. 걔네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가르쳐주지 근데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 분명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깡통 전세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도 발의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죠. 나중에 집 알아볼 때 뭐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세입자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세입자분들이 그럼 나 이제 이미 당했는데 어떡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진짜 여기에 계신 이 몇백 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일단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슈에 휘말려 갖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이사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충분히 알지만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손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생기면 경매 넣는 방법밖에 이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솔직히 빨리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최소화하려면 내가 사야 되는 경우가 가장 그래도 비용을 조금 축소하는 방법인데 정 이 집이 너무 싫고 이 집에 와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이제 이거는. 그리고 향후에는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솔직히 시세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꼼꼼히 해서 이렇게 매매가가 1억인데 1억 천짜리 전세 들어가는 이런 일은 번복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일도 안 생기게끔 만드시겠지만 나라에서 그런 일은 좀 안 생겨야 되지 않나. 세입자가 경매를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무조건 낙찰자한테 그 자기의 보증금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대항력이 네,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 대항력이 있는 이 빌라를 아무도 낙찰받지 않는다는 거지. 한 17차까지 갈 겁니다. 17차? 한 82차 정도 갈 어떤 금액이 낙찰이 되더라도 나한테 얼마만 주게 되더라도 난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생겨버릴 텐데 대항력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증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본인이 그 집을 가지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보세요. 그럼 또 그분도 그러면 안 맞들려가지고 되죠. 불쌍하게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힘들기 시작하면은 포기하지.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막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도 잘못 분양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건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네, 맞아. 막 생각이 막 바뀌어요. 맞아. 그러면서 이거를 자괴감에 빠지고 네, 그러지. 얼마를 손해보도 그냥 다 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목조목 잘 따져보고 악착같이 쥐고 있으면 그 손해액을 최소화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오시면 오목조목 따져서 네. 정확한 어떻게 해서든 판단을, 그 어떻게 해서든 1년도는, 시간 한 장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에 돈이 3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막 1억 5천에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포기한다고 해버리면 그럼 1억 5천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2억에든 전세를 놓고 어떻게든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 집값이 오르길 기대할 수도 있고 전세가 2억이 맞췄다면은 나중에 2억 2천, 2억 1천이라도 매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 PD님 말씀은 1억을 손해보려고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 네, 최소한 5천은 버리더라도 네. 우리가 5천은 더 남기자는 의도이신 것 맞아요. 같아. 이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놓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악착같이 쥐고 있으면서 때가 돌아오기를 이제 또 다시 부동산 지금 하락기지만 상승기는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제 와요? 네, 상승기는 2033년? 우리의 이 아니야.
제가 10년 전에 이 기획부동산에 좀 돈을 잃었는데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안 사는 거였지만 이 돈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맞아.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물론 엄청 아깝지만 수업료다. 맞아요. 수업료다. 맞아요. 저도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했어요. 이번이 계기가 돼서 내 집 하나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게 생각해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맞아요. 똑같은 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맞아, 좋게 맞아. 생각하시고 영상 우리 잘 보시면서 또 도움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셋 다 정말 외치고 싶어. 공부하자. 그쵸? 참 안타깝지만 이 계기로 부동산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윤PD님께 네, 오늘 빌라왕 사망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에도 저희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댓글 많이 여기 달아주세요. 오세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상담 못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